북한이요. 정말 어떤 선전전에는 잘하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 영화 군함도가 지금 흥행을 달리고 있잖아요. 근데 영화 군함도를 얘기하면서 지금 핵개발 정당성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소장님, 네. 영화 군함도를 거론하면서 이랬대요. 범죄적인 과거를 부정하고 군국주의 부활로 질주하는 일본 반동들에 대한 민족의 분노와 직결되어 있다. 이러면서 결국은 핵개발, 우리가 봐라, 이 북한이 핵개발하는 게 이 스스로 지키려는 힘을 길리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지금 몰고 가고 있어요. 뭐 이런 어조는 원래부터 계속 있었습니다. 원래부터? 네. 단지 최근에 그 북일 간의 그 2013년, 14년 간의 어떤 사실 납치자라고 우리가 통용되고 있는 네. 그 사람들의 문제라서 그러니까 북한과 일본 간에 마주 앉아서 조금 협상하다가 지금 안 됐잖아요. 네. 그 이후부터 그런 말이 안 나오다가 최근에 이제 군함도로 인해 가지고 우리 북핵 이슈가 지금 국제적으로 확산되니까 네. 이 사이에 특히 우리 한일 간의 그 정보교류 협정과이나 여러 네. 가지 이 협력이 많이 강화되고 있고 네. 특히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 이제 그 G20이라면 또 한일 그러니까 한국과 미국 간의 이제 정상회담에서 네. 우리 그러니까 한국과 일본 미국과의 어떤 협상에 대해서 조금 나왔잖아요. 네. 아마 이 사이에 아마 세기를 치자는 어떠한 목적이 아니겠나. 이런 거에 대해서 아마 우리가 조금 더 네. 확대 해석할 필요 있지 않을까 하는 네. 생각이 듭니다. 지금 국제사회에서 김정은에 대한 어떤 시각이 곱지가 않습니다. 뭐 필리핀 두테르테까지, 뭐 두테르테도 뭐 자기 막말은 뭐 둘째가람 서러운 사람인데 두테르테가 김정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김정은 위험한 장난감 갖고 놀고 있다. 바보다. 그의 통통한 얼굴은 친절해 보인다. 그는 아유 이런 말까지 했네요. 이 방송용은 아닙니다. 비방용인데. 그리고 미국도 지금 이런 말 하고 있어요. 김정은 밤에 편하게 잠자서는 안 될 것이다. 이게 듣기에 따라서는 어떤 협박으로도 비칠 수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북한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버릇을 가르쳐주겠다. 미국에 대해서 지금 으름장을 놓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8말 9초 이 8월 말쯤에 한미 을지 포커스 연습이 시작되고요. 9월 초에 구구절 북한 정권 수립일 전후로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는데 우리 송 아나운서 보실 때는 가능성 어떻습니까? 네, 뭐 하루강아지 법무선 줄 모른다 이렇게 그냥 짧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 이제 김정은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요즘 군함도가 지금 이제 이 영화가 이제 개봉되고 있다니까 이걸 비춰서 악영해서 우리가 힘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핵을 가지는 것은 힘을 기르기 위함이다. 이걸로 네. 이제 긍정적으로 이제 그 악용을 하고 있는데 네, 아전 인수적으로 해석했네요. 네네. 그 김정은이 저렇게 핵 개발을 하고 핵에 저렇게 이제 신경을 쓰면 쓸수록 북한 주민들이 더 살아남기 힘들고요. 네. 북한의 경제가 이제 더 어려워지고 북한 주민들이 정말 점점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네. 근데 그걸 모르고 자기가 이제 이 핵을 가지고 있음으로 해서 정말 네. 이제 뭐 자기네 이제 핵 위에 그런 총칼 위에 평화가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네. 말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언어 도단이라고 할 수 있고 김정은이 어리석다 한마디로 네 저도 이제 거기에 공감이 갑니다. 네. 네. 근데 그러시죠. 두테르테 대통령은 좀 다르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제적인 사회에서 두테르테 대통령이나 김정은이나 평가는 막하막합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막상.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이 지금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네. 올해 아세안의 의장국입니다. 네. 그리고 이분이 이제 사회를 보는데 6일부터 8일까지 마닐라에서 이 아세안의 안보 포럼 회의가 있습니다. 여기는 네. 미, 러, 일, 중, 한국까지 해서 세계 27개국에서 옵니다. 그리고 주인공은 역시 아세안 국가들입니다. 네. 근데 저도 아세안 회의에 한번 가봤는데 네. 아세안 회의에서 미, 러, 일, 중은 늘 눈치를 보고 거기서 아부를 합니다. 네. 왜? 아세안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과거에 김일성이 이 외교에는 굉장히 귀재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3세력이라고 해서 아시아와 아프리카 외교를 그렇게 잘했는데 네. 문제는 지금 김정은은 국제사회에서 지금 도태되기 일부 직전입니다. 그런데 두테르테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이것도 이 아세안 안보 포럼을 앞두고 한 연설입니다. 네. 그렇다면 아마도 8일 날, 6일 날 김정은에 대한 성토장이 될 확률이 많고 네. 두테르테가 좀 더 심한 말도 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두테르테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비판을 하지만 네. 아세안 의장국의 자격으로 한다면요. 네. 저는 김정은도 긴장해야 되고 또 하나 아까 그 군함도 이야기는 네. 정말 견강부해 이분들은 저는 말 갖다 붙이는 거 하나는 네. 귀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려니 하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긴장해야 될 거는 네. 아니 남한에서 500만을 돌파한 영화까지도 이 사람들이 신경을 써서 성명을 네. 낸다. 그러니까 이 외교나 이 성명전은 정말 네. 무서운 수준이라고 네, 봅니다. 지금 북한에 대한 미국의 압박에 대해서 북한은 뭐 깡패행위다. 미국에 대해서 깡패행위라는 원색적 비난까지
서슴지 않고 있는데 그런데요. 이런 가운데 느닷없이 백두산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소장님, 네. 지금 백두산의 다시 분화 가능성은 올해 차례 지금 제기가 됐잖아요. 오랫동안 제기가 됐는데 물론 전문가들마다 백두산이 다시 분화할 것이냐 갈리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여기서 왜 중요하냐면 북한의 핵실험이 강력하게 다시 일어날 경우 백두산이 분화할 수 있다. 지금 이런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네. 북한 내부에서도 이미 한 10년, 15년 전부터도 그런 말이 있었고요. 그럼 위험성 제기됐나요? 네, 그런 측면에 대해서 이미 김일성정업대학 지질학부 교수님이 넘성까지 한번 봤던 적이 네. 있을 때부터 현실적으로 최근에는 중국에서도 흑룡강석에 이제 한 지질학 연구소가 네. 북한의 이제 그 핵 실험할 때마다 네. 그 지진파나 이런 것들을 연구해가지고 내는 논문들 중에 네. 백두산의 그 화산설이 결국은 지난 시기에 발해에 네. 멸망가 이끌어졌다는 논문까지도 있을 나올 정도로 내부에서도 많이 논의가 되고 있는데 네. 문제는 북한이 앞으로 이제 핵실험을 네. 그럴 수준에서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은 언론의 방송에는 몇 가지 나왔던 적 있잖아요. 네. 작년에. 아. 근데 이런 문제까지 겹쳐져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네. 문제는 상당한 이슈가 진행될 거 있는 상황에 우리도 그에 대한 준비를 분명히 해야 될 것 같고 최근에 한국과 우리 일본에서 관련 학자들도 네. 이런 문제가 논의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아마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관련의 네. 준비를 제대로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요. 특히 핵실험에 대해서는 네. 아마 진행되지 않도록끔 어떻게 그러니까요. 막기 이거 위한 면밀히 수단을 지금 네. 감시를 해야 됩니다. 네. 예, 저는 근데 이 문제에 있어서는 조금 우리가 전향적인 태도를 보일 필요가 있다. 네. 왜냐하면 저는 저게 정치적 함의가 뭔지는 우리가 좀 연구해 봐야겠으나 네. 일단 백두산은 북한에 있긴 하지만 대한민국 헌법에는 어쨌든 거기도 우리 영토입니다. 그리고 네. 백두산은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지역이기 때문에 네. 자 2011년에 영국 런던 대학교에서 가장 이제 수학, 물리학 이런 화학이 발달된 임페리얼 칼리지 교수가 가서 이미 조사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미국에서도 연구소 랜드 연구소에서 조사를 한다는 거는 우리나라 과학자들이 저는 함께 돈을 내서라도 참가해서 저는 북한, 남북한 그리고 영국, 미국에서 굉장히 균형 잡힌 과학자들이 저는 네. 이 백두산은 좀 공동조사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이런 데는 저희들이 네. 돈을 써도 우리 국민들이 네. 비판 안 합니다. 그런데 너무 북한에 맡겨두는 것보다는 네. 만약에 외교적으로 가능하다면 핵실험과 별도로 백두산의 화산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유럽이나 네. 한국이나 남한이나 같이 네. 손잡고 한번 연구하는 필요도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또 지금- 한 가지 네, 그러시죠. 첨부할 거는 뭐냐면 백두산의 그 어떤 삼지연군에 있거든요. 북한의 백두산이. 네. 근데 삼지연군이 재작년부터 김정일의 어떤 내부 지시에 의해서 특별군으로 발탁되면서 지정되면서 그 안에 지금 만약 북한이 유사시에 네. 일단 그 붕괴되는 경우 게릴라전을 할 수 있는 마지막 최종 지탱점이 있거든요. 그런 12군단도 새로 만들어지고 네. 호위旅단이 거의 사단 규모로 불어났고 네.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우리 네. 국민들이 알아야 될 측면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지금 중요한 건 북한은 백두산은요 활동을 멈춰 있는 이 쉽게 말하면 죽어 있는 사화산이 아닙니다. 활화산이에요. 잠시 지금 활동이 멈춰 있는 활화산이에요. 1903년에 마지막으로 분출이 됐는데 언제든 외부 충격이 가해지면 분출할 수도 있다는 게 일부 전문가들의 지적이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무시 못하고요. 앞서 진 의원님 말씀처럼 기회가 된다면 남한의 학자들도 대한민국 학자들도 공동 참여해서 백두산의 이 어떤 분출 가능성에 대해서 조사하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요. 지금 북한이 자랑하는 것 중에 여러 가지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만 매스게임 같은 거 집단 어떤 군무 같은 거를 막 자랑하고 있는데 지금 북한 선수들이요. 세계 수영 선수권대회 참가하고 있다는데 송 아나운서님 네. 거기서도 집단 군무를 뽑냈다면서요? 네네네. 지난달 21일 이제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에서 네. 이제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북한의 이제 그 수중 체육무용 선수 이제 네. 우리말로 이제 싱크로나이즈드라고 하는데 그걸 그렇게 부르나요? 네네. 네. 수중 체육무용 선수들이 가서 네. 이제 은메달을 땄다고 기량이 이제 아주 출중했다고 이제 나왔습니다. 네. 그럼 네. 한번 영상을 먼저 한번 보시고 잠깐 보여드리고 말씀 이어가 볼게요. 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때가 광명설 축하 2월에 있었던 때인데 뭐 많은 사람이 하긴 합니다만 그렇게 뭐 수준 높다라는 생각 혹시 드십니까 혹시? 어떻습니까? 아유, 집체적으로 나와서 하나같이 움직이는데 네. 멋있는 건 멋있다고, 예, 잘하는 건 잘한다고 말을 해야죠. 죄송합니다. 네, 네. 잘하긴 잘합니다. 근데 네. 북한이 저런 걸 장려하고 자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뭘까요? 저게 이제 선전전인 거죠. 아하. 세계가 이제 북한을 향해 지탄하고 있고 네. 우리가 이제 북한의 핵도 만들고 그러니까 이제 북한은 김정은은 저런 걸 이용해서 매수 게임이라든지 저런 수중 채용 무용 이런 네. 집단주의를 이용해 가지고 네. 봐라 우리는 이렇게 네 명령이 하나같이 움직인다 이런 걸 강조하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자기가 두려움을 저런 걸로 이제 선전전으로 이제 네. 펴는 겁니다. 뭐 북한이 저런 집단 체조에서 스포츠에서도 집단 군무 같은 걸 보여주는가 하면 뭐 이 3D 축구 게임도 내놓기로 뭐 할 것 같답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 과학에 발전된 것도 막 자랑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요거 하나만 마지막 짚어볼게요. 이 소장님께. 네. 김일성 북한에도 그 로열 패밀리라는 게 있다는 것은 이미 이한영 씨의 자서전 등을 통해서 나왔잖아요. 그런데 북한에서 김일성 직계 가족이 되면 정말 상상도 못하는 엄청난 호화를 누리고 산다면서요? 뭐 북한에 2,300만이라고 지금 공개를 하고 있지만 네. 그 주민들이 김일성 가게의 집사 아니라 모슴입니다. 노예. 모슴. 그냥 아하. 모든 사람들이. 네. 그러니까 북한에 가령 실례 들어서 북한에 우리 TV에 나오는 핵심 고위층들 있잖아요. 네. 고위 간부들도 아. 김정일 있을 때, 김정은 때도 지금 거의 그게 다 보금가게 행동한다고 하지만 김정일 네. 때는 제가 그 안에 있을 때 들어온 사람, 그러니까 들었는데 네. 현실적으로 김정일이 지나가다가 멀리서 이렇게 중앙당 최고 간부들이 보셨잖아요. 네. 한 10m, 20m. 따라가 빨리 뛰가서 이렇게 배 나오고 이런 나이도 훨씬 많은 사람들이 90도 이상의 절을 할 정도로 이렇게 지나갈 때까지 이렇게 하고 있어야 네. 됩니다. 아하. 그 정도로. 네. 근데 일반 주민들은 더 하겠죠. 근데 그러니까 뭐 그들의 생활이나 여러 가지 그 또한 수준은 뭐 네. 우리나라의 그러니까 지금 자유민주주의 세계에서의 최고위급 아마 몇백억 있는 사람들은 훨씬 더 아하. 풍족하게 살고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그 듭니다. 몇 안 되는 로열 패밀리 내에서도요, 또 급이 나눈답니다. 그 전처가 이 후처의 자식들은 로열 패밀리 내에서도 또 따돌림을 당하는 게 북한의 현실이라고 합니다. 격가지라는 표현까지, 격가지 운명에 처한다고 하네요. 참 북한 정말 모를 국가입니다. 정말 국가로 인정하고 싶지 않은데요. 자, 이렇게 북한 얘기 세 분과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 백두산의 그 뭐 다시 분화 가능성은 뭐 여러 올해 차례 지금 뭐 제기가 됐잖아요. 오랫동안 제기가 됐는데 물론 전문가들마다 백두산이 다시 뭐 분화할 것이냐 갈리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여기서 왜 중요하냐면 북한의 핵실험이 강력하게 다시 일어날 경우 백두산이 분화할 수 있다. 지금 이런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네. 북한 내부에서도 이미 한 10년, 15년 전부터도 그런 말이 있었고요. 그럼 위험성 제기됐나요? 네, 그런 측면에 대해서 이미 김일성정업대학 지질학부 교수님이 넘성까지 한번 봤던 적이 네. 있을 때부터 아하. 현실적으로 최근에는 중국에서도 흑룡강석에 이제 한 지질학 연구소가 네. 북한의 이제 그 핵 실험할 때마다 네. 그 지진파나 이런 것들을 연구해가지고 내는 아하. 논문들 중에 네. 백두산의 그 화산설이 결국은 지난 시기에 발해에 네. 멸망가 이끌어졌다는 논문까지도 있을 정도로 내부에서도 많이 논의가 되고 있는데 네. 문제는 북한이 앞으로 이제 핵실험을 네. 그럴 수준에서 할 수도 있다는 아하. 사실은 언론의 방송에는 몇 가지 나왔던 적 있잖아요. 네. 작년에. 아하. 근데 이런 문제까지 겹쳐져서 앞으로 가봤는데 네. 아세안 회의에서 미러 일중은 늘 눈치를 보고 거기서 아부를 합니다. 네. 왜? 아세안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과거에 김일성이 이 외교에는 굉장히 귀재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3세력이라고 해서 아시아와 아프리카 외교를 그렇게 잘했는데 네. 문제는 지금 김정은은 국제사회에서 지금 도태되기 일부 직전입니다. 그런데 두테르테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이것도 이 아세안 안보 포럼을 앞두고 한 연설입니다. 네. 그렇다면 아마도 8일 날, 6일 날 김정은에 대한 성토장이 될 확률이 많고 네. 두테르테가 좀 더 심한 말도 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아하. 저는 두테르테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비판을 하지만 네. 아세안 의장국의 자격으로 한다면요. 네. 저는 김정은도 긴장해야 되고 또 하나 아까 그 군함도 이야기는 네. 정말 견강부해 아하. 이분들은 저는 네. 말 갖다 붙이는 거 하나는 네. 귀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려니 하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긴장해야 될 거는 네. 아니 남한에서 500만을 돌파한 영화까지도 이 사람들이 신경을 써서 성명을 네. 낸다. 아하. 그러니까 이 외교나 이 성명전은 정말 네. 무서운
수준이라고 네, 봅니다. 지금 북한에 대한 미국의 압박에 대해서 북한은 뭐 깡패행위다. 미국에 대해서 깡패행위라는 원색적 비난까지 서슴지 않고 있는데 그런데요, 이런 가운데 느닷없이 백두산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소장님. 네. 우리 그러니까 한국과 일본, 미국과 어떤 협상에 대해서 조금 나왔잖아요. 네. 아마 이 사이에 아마 세기를 치자는 어떠한 목적이 아니겠나. 이런 거에 대해서 아마 우리가 조금 더 네. 확대 해석할 필요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국제사회에서 김정은에 대한 어떤 시각이 곱지가 않습니다. 뭐 필리핀 두테르테까지, 뭐 두테르테도 뭐 자기 막말은 뭐 둘째가람 서러운 사람인데 두테르테가 김정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김정은 위험한 장난감 갖고 놀고 있다. 바보다. 그의 통통한 얼굴은 친절해 보인다. 그는 아유 이런 말까지 했네요. 이 방송용은 아닙니다. 비방용인데. 그리고 미국도 지금 이런 말 하고 있어요. 김정은 밤에 편하게 잠자서는 안 될 것이다. 이게 듣기에 따라서는 어떤 협박으로도 비칠 수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북한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버릇을 가르쳐 주겠다. 미국에 대해서 지금 으름장을 놓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8말 9초 이 8월 말쯤에 한미 을지 포커스 연습이 시작되고요. 9월 초에 구구절 북한 정권 수립일 전후로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는데 우리 송 아나운서 보실 때는 가능성 어떻습니까? 네, 뭐 하루 강아지 법무선 줄 모른다 이렇게 그냥 짧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 이제 김정은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요즘 군함도가 지금 이 영화가 이제 개봉되고 있다니까 이걸 비춰서 악영에서 우리가 힘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핵을 가지는 것은 힘을 기르기 위함이다. 이걸로 네. 이제 긍정적으로 이제 그 악용을 하고 있는데. 네, 아전 인수적으로 해석했네요. 네네. 그 김정은이 저렇게 핵 개발을 하고 핵에 저렇게 이제 신경을 쓰면 쓸수록 북한 주민들이 더 살아남기 힘들고요. 네. 북한의 경제가 이제 더 어려워지고 북한 주민들이 정말 점점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네. 근데 그걸 모르고 자기가 이제 이 핵을 가지고 있음으로 해서 정말 네. 이제 뭐 자기네 이제 핵 위에 그런 총칼 위에 평화가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네. 말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언어 도단이라고 할 수 있고 김정은이 어리석다 네. 하기로 네 저도 이제 거기에 공감이 네. 갑니다. 네. 근데 그러시죠. 두테르테 대통령은 좀 다르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제적인 사회에서 두테르테 대통령이나 김정은이나 평가는 막하막합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막상.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이 지금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네. 올해 아세안의 의장국입니다. 네. 그리고 이분이 이제 사회를 보는데 6일부터 8일까지 마닐라에서 이 아세안의 안보 포럼 회의가 있습니다. 여기는 네. 미, 러, 일, 중, 한국까지 해서 세계 27개국에서 옵니다. 그리고 주인공은 역시 아세안 국가들입니다. 네. 근데 저도 아세안 회의에 한번 북한이요. 정말 어떤 선전전에는 잘하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 영화 군함도가 지금 흥행을 달리고 있잖아요. 근데 영화 군함도를 얘기하면서 지금 핵 개발 정당성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소장님, 네. 영화 군함도를 거론하면서 이랬대요. 범죄적인 과거를 부정하고 군국주의 부활로 질주하는 일본 반동들에 대한 민족의 분노와 직결되어 있다. 이러면서 결국은 핵 개발 우리가 봐라 이 북한이 핵 개발하는 게 이 스스로 지키는 힘을 길리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지금 몰고 가고 있어요. 뭐 이런 어조는 원래부터 계속 있었습니다. 원래부터? 네. 단지 최근에 그 북일 간의 그 2013년, 14년 간의 어떤 사실 납치자라고 우리가 통용되고 있는 네. 그 사람들의 문제라서 그러니까 북한과 일본 간에 마주 앉아서 조금 협상하다가 지금 안 됐잖아요. 네. 그 이후부터 그런 말이 안 나오다가 최근에 이제 군함도로 인해 가지고 우리 북핵 이슈가 지금 국제적으로 확산되니까 네. 이 사이에 특히 우리 한일 간의 그 정보 교류 협정과나 여러 네. 가지 이 협력이 많이 강화되고 있고 네. 특히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 이제 그 G20이라면 또 한일 그러니까 한국과 미국 간의 이제 정상회담에서